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키는 최대 최소 풀이의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중학교 3학년 너희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즉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니 없니? 3학년 1학기 과정에 최대값 최소값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요, 배운 학년이 있고 배우지 않게 되는 학년이 있거든. 3학년 1학기 때 너희들은 배웠단 말이지. 그럼 좀 쉽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실수일 때요, 요 값의 최소값 구하래요.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수 조건인데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함수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은 높낮이만 보는 거예요. y의 최대 최소값은 뭐만 보는 거다? 높낮이만 보는 거야.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에 있는 점의 y좌표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2차식의 최대 실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허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문제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허수는 크고 작고 대소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실수 조건이라 할 거지. 결국 쉽게 말하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다시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한 번 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왜요? 자, 지금부터 완전 제곱식 변형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무슨 숫자 오면 돼? 1. 그러니까 1 줬다 치고 뒤에 3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묻자. 얘는 x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 빼기 1도 실수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인 수다? 0 이상인 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값의 제일 작은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얘를 뭐로 만들면 좋아? 0으로 만들면 최소값이 나오겠지. 왜? 얘는 어차피 0이거나 0보다 크거나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 된다? x라는 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3이 나와 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최대값도 보도록 하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면 된다? 4. 맞습니까? 와우,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1이니까 뒤에 플러스 3 해줘야겠네요. 결국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왔지. 자, 보세요. 얘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얘가 0일 때 그나마 낫지. 0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얘가 1, 2, 3 이런 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되면서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야, 네가 0일 때 얘가 제일 큰 값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x가 몇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몇이 된다? 3이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변형시켜 풀어야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혹시 있나요? 질문? 이해돼요 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이제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랑은 차이점이 뭔데요? 아까 문제는요, 2차 함수가 있을 때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만약에 얘가 3이라면 f3 되겠죠? 야, 요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얘가 제일 낮은 점에 있는 y좌표 값이니까 얘가 최소값이야.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얘가 제일 높은 점에 있는 y좌표니까 얘가 최대야. 뭐 요런 개념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야, x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어. 최대 최소 구할래? 이러면 요 점에서 y좌표 값이 최소값,
요점에서의 y좌표 값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바로 이렇게 제한된 변역이 정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그림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만만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다. 자, 얘를요. 일일이 표준형의 식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보자마자 꼭지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식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식이었어요?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었지. 아까 배웠던 대칭축의 공식이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랬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자,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몇 나와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를 되게 손쉽게 그릴 수 있어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그렸어. 그리고 난 후에 무슨 짓을 하시냐? 요런 짓 합니다. 자, 이제 요게 변역이 나와 있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지. 자, 바로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서 가깝니? 1에서 가깝니? 마이너스 2하고 가깝지? 그러면 가까운 녀석은 요게 그려주고 좀 먼 녀석은 멀리 떨어진 데 그려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요 점에서 만들어지지? 얘가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최대값은 바로 요 점에서 만들어지겠죠? 즉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1 나오네요. 요 값이 최대값이 될 거다 라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지금부터 해볼 수 있지? 2, 3, 4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시작! 자,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도 된다. 풀 수 있는 사람은 풀고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과 함께. 수빈이 형 잘 안 돼요? 예,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요. 자, 2차 포물선의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2 a자리에 1 있지요? b자리에 마이너스 1 있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뭐 나오고 있다? 2분의 1 나오고 있지. 자, 이제 y좌표 구하고 싶으면 2분의 1을 x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통분합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몇 나와요? 4분의 마이너스 5 나오나요? 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꼭지점이 나왔어. 자,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얘기해봐.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슝 그림 그려놓고 요 꼭지점을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적어놓고 이제 생각합니다. 와, 1하고 2네? 1하고 2는 둘 다 얘보다 크지? 그래서 1이 요 정도에 있을 거고요. 2가 요 정도에 이제 있겠지. 그런데 x의 범위가 요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누가 되겠습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최대값은 누가 되겠습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 구합니다. x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1. 자,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 되네요. 최대값은 x자리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1만 대입하면 된대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선생님과 함께? 네. 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 구해야겠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므로 얘는 2분의 3,
자,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 나오네요. 통분해서 4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18에서 얘는 4분의 9라는 요런 값이 나왔어요.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2분의 3, 4분의 9라고 적었는데 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래요. 그러면 뭐야? 0은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얘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F 마이너스 1. 요 자리가 0, F 0인데 중요한 것은 얘가 뭐다? 최소값. 얘가 제일 높은 지점에 있으니까 제 대값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나올 테고요. x자리에 0 대입하면 0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할 수 있을까? 이제 네 번째는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네 번째 풀이 그냥 칠판에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고 맞춰보세요. 나왔어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아, 네, 푸세요. 네. 지금 그림 그려 풀지만 나중에 많이 풀면 눈으로 째려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냉장고 안에 물이 있을 거예요. 네. 이름 적었죠?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집합은 내일? 네. 할만해? 지워도 되나요? 이거 둘 다 해결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얘들아,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라고 가르쳤죠. 이제 하나 더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모 박스가 나와 있어요.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아주 유사해 보이는데 요번엔 실수 조건의 2차식이 아니라요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이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판별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완전히 풀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식, 방정식, 함수 요거 세 개는 철저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실수 조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판별식.
자, 실수 조건 2차식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자, 실수 조건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판별식. 풀이가 완전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수 xy가 2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할 때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x만을 기준으로 보면 x는 실수였는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x의 최대값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실수 조건 2차 방정식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물이 쏟? 물 없어졌어요? 잠시만요. 휴지. 아니, 물 없어졌어요. 휴지가 필요. 여기 옆으로 좀 정해주세요. 네. 자, 됐으니까. 그래서 요게는요,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요 사이에 여백 있죠? 여백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실수 조건에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야, x의 최대값 구해볼래? 혹은 최소값 구해볼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y의 최대값 구해볼래? 최소값 구해볼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 자, 이처럼 x에 관한 최대 최소 문제를 물으면 우리는 반대로 x를 물으면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 후, 그 다음에 판별식 t는 0 이상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반대로 y의 최대 최소 물으면 y의 반대인 누구?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판별식 t는 0 이상이다 라는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요? 왜 뜬금없이 판별식을 쓰는데요? 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x는 실수였대요. 맞나요? 그런데 이 x가 방정식에 들어가면 근이 되지. 갑자기 요 실수 x라는 조건이 방정식과 만나면서 뭐가 됩니까? 실근 x가 돼요. 즉 x는 실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이어야만 하고,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t는 무조건 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x의 최대값 묻고 있네. 자, x의 최대값 물어보면 항상 x에 반대되는 누구? y의 내림차순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y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 되겠네요. 자, 이제 판별식 쓸 거야. 4분의 d 공식 쓰셔도 되겠죠. 자, b의 제곱,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 c 자리에 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보이네요. 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는 0 이상이다야. 자, 부등식에서는요, 최고창 앞에 음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얘 뭐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예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므로 x-3, x 플러스 3은 0 이하이므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이런 그림 나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요 자리에 마이너스 3, 요 자리에 3 들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 최대값 구하래. x는 이러면 최대값 누가 되겠어요? 얘가 최대값 되겠죠?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최대 최소값의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요. 이 변형 문제가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야. 자, 보도록 하자. 실수 A, B에 대해서 A는 -2 이상 1 이하다 라고 A의 범위 주고요.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준 상태에서요. 자, A와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어. 이거 뭐야?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A 가지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A는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2b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A 자체가 무조건 -2 이상 1 이하였으니까 우리 이 식 이용해서 B의 범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B의 범위 구했더니 얘는 2b 양변에 -3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이와 같은 B의 범위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제 B의 범위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A, 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A라는 문자 대신에 2B 플러스 3을 대입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더니 2B의 제곱 플러스 3B의 최대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B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이때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려도 될까? 마치 B를요 X라는 문자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에 Y를 하나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포물선 나왔는데 B의 범위가 얘와 얘 사이일 때 최대 최소값 구하래. 우리 아까 풀었던 1, 2, 3, 4 네 문제나 풀었던 바로 그 개념으로 샥 문제가 바뀌어버리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풀어볼 수 있을까? 네, 풀어보십시오. 선생님 칠판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1, 2, 3, 4 했던 것처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푸신 분은 7번에 답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 자,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질문 해주세요. 됐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드디어 2차함수와 2차 방정식 마지막 페이지. 문제 좀 많은 거 알죠? 이 단원부터 문제가 좀 많아집니다. 열심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문제집 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얘는 MSB 바뀌어야 되는구나. 자, 선생님이요. 그 문제가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문제는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좀 바꿔줄게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제는 수학 2에서 수학 하에서 배우는 산술 기하 평균을 배워야지 풀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띄워놓고 새로운 다른 문제로 대체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a-1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이 문제 속에요. 우리가 평소에 노멀한 표현이 아니네? 되게 평소에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에서 살짝 벗어난 표현이 하나 있어.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오던 일상적 표현에서 하나 살짝 벗어난 표현. 그 표현이 뭔지 찾아주세요. 그 표현이 문제풀이에서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우리가 알던 표현과 다르게 살짝 표현이 된 거. 그 하나가 문제에선 되게 큰 차이가 되는 거거든. 무슨 표현이죠? 실근이에요. 실근. 뭐냐면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두근, 알파, 베타. 거의 100문제 중에 80문제가 두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두 실근,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근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가 굳이 근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꼭 실근이어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 D 적용해버리면 2a-1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야겠네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12는 0 이상 슉슉 지워져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3 이상 결국 a는 4분의 13 이하다라는 이런 조건 하나를 반드시 명심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전개해보면 얘는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거 딱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 근계간 떠오르시죠? 예, 알파, 베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고,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식이요,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자,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 요거 최소값 구해볼래? 그런데 A에는 제한된 범위가 있어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1, 2, 3, 4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돼요? 얘 그림으로 나타내면 y는 하나만 붙이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꼭지점의 x좌표 구합니다. 마이너스 2, a가 몇이야? 1분의 b, b는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 꼭지점이 1,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A는요 4분의 13 이하니까 4분의 13은 한 이 정도에 있을 거 아닙니까?